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공통 사회지문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독해 강의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수업 복습용으로 이 지문 내용만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이제 그거를 확실히 잡아두고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읽어보죠.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몇 명의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했어요.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빡치죠. 그래서 A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A회사는 거부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쭉 읽기만 했는데 여기 이 출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과정을 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지금 어떤 원인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요구한 것이 두 개예요. 사이트 운영을 일단 중지를 하기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상을 이렇게 요구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볼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문장을 볼 때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 들어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 따져봐야 돼. 즉, 이 문장의 성격은 앞에 따른 반응인데 여기서 뭘 요구하냐면 이것과 이것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 이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A회사가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갑은 소송을 검토했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서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어요. 그죠? 변호사 선임하려고 그러고 막 소송하려고 그러면 돈과 시간이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문장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소송을 검토한다는 건 반응이지만 지금 혼자 소송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비용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뭐가 나냐면 그럼 여러 명이 같이 한번 소송을 제기해 보자. 공동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이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해서 A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게 지금 요 단락에 나와 있는 앞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을 읽어보고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지금 특정한 사례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 유출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공동소송이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담하려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좀 주의할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지문들은요 좀 되게 세세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목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사례를 쭉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뭔지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정의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정의 항목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요 문장 안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요 단어 장점이라고 보이죠? 즉 장점이라는 항목을 지금 적어줬어요. 즉 여기까지의 내용은 머릿속으로는 요 단락은 공동소송의 정의, 그 다음에 장점이 나왔구나. 근데 이 장점의 내용은 이미 앞에 있는 사례에 너무 충분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든지 또한 선정 당사자가 제도를 선정 당사자가 아니라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일을 선정 당사자로 삼아서 그에게 모두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가 나온 거냐면 여기 번거롭다가 있잖아요. 이 번거롭다가 여기서 항목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장점과 대비되는 단점이죠.
장점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일괄구제지만 번거로운 게 단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결책은 지금 두 개 나온 거예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갑과 같은 여기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공동소송의 정의 갈등 나왔고 장점이 나왔으며 한편으로는 단점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항목을 만들어 본다면 단점이 나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공동 변호사랑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가 있더라. 내가 가리고 안 보여주고 있었네요. 이런 거 정도는 머릿속에 좀 담아가면은 뒤에 좀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인데요. 자,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대요. 그래서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요, 내용이 조금 불충분해요. 이 뒤에 가면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게 왜 부족하냐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 금액이 적어서 소송을 참여 안 해서 지금 배상금 총액이 작다고 했죠. 사실 요 안에서는 그 이유를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배상할 금액이 적은가에 대해서 뒤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지문을 볼 때 항상 앞뒤 연결을 고민하면서 보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대요. 즉 기업 입장에서 자기들이 보안 어떤 정보를 잘 지키는 데 쓰는 비용이랑 배상액이랑 비교해서 배상액이 더 싸면 당연히 그냥 또 정보 팔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먼저 내용을 좀 보여주면은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봤던 앞에 단락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뒤에 한 가지 항목이 지금 추가된 거예요. 뭐냐면 한계가 나온 거죠. 이 한계 내용은 뭐냐면 소송 비참여자에게 배상할 의미가 없으므로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자, 여기까지요. 요거는 요 단락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단락에서 미리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소송 미참여자에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이게 바로 배상금 총액이 매우 적다라는 것의 이유가 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피해 구제를 잘 안 할 거니까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이거는 사회정의 실현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소송이랑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은요, 맨 처음에 이제 공동소송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소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체소송이 나올 건데, 물론 우리가 지문 속의 모양은 공동, 집단, 단체 이렇게 돼 있지만요. 실제 모양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제 모양은 논리적인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양은 공동소송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이랑 그 다음에 단체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이 지문이 워낙에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봐도 문제 푸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래요. 자, 이걸 읽어보면 사실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거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아무 의문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지문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소송 생각해 보세요. 공동소송에서 여러 명이 소송을 같이 하는데 선정 당사자는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돼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전체 피해자들이라고 돼 있지. 공동소송에서는 어땠냐면요. 그냥 소송을 거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근데 지금 집단소송은 나와 있는 말이 전체 피해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범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라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첫째 단락에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이트 운영 중지를 요구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손해배상 청구였는데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죠. 이거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다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진짜 말 그대로 난이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분석되는 과정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지문도 언제나 항상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버릇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앞에 나왔던 상황인 거죠. 이게 아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배상해야 될 총 금액이 적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해서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공동소송의 한계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집단소송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송 개시가 쉽지는 않다. 공동소송이랑 좀 비슷해요. 공동소송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럿이 하는 거잖아요. 좀 비슷하긴 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집단소송에도 선생님이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정의, 장점, 단점 했는데 너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로 갈 거예요. 자, 이번엔 단체소송입니다. 얘는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뭐 단체소송의 정의는 할 수 있죠. 이거는 항목을 만들기가 너무 쉬운데 역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비교냐면 자, 공동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집단소송은 전체 피해자들의 일부가 대표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단체만이 할 수 있어요. 소송의 주체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합니다. 즉 이거는 손해배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논리적으로는 공동소송의 한계를 집단소송이랑 단체소송이 해결하려고 등장한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이런 모양이지만 하지만 한편 세부적인 정보 차이를 머릿속에 정보를 할 때는 이렇게 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이렇게 해놓고 여기 쭉 그어가지고 자, 소송에 참여한 주체는 누구이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표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머릿속으로 바로 기억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공부할 때 계속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한테는 실제 시험에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정리해보면 공동소송은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단소송은요. 전체 피해자의 일부였고요. 단체소송은 이거는 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소송이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공동소송은 둘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중지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피해를 보상해라 요구할 수 있는데 집단소송은 피해 배상만 단체소송은요. 여기 지금 보세요. 침해행위 중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사이트 운영만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장점 단점은 아직 안 봤으니까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갑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문협회가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단체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성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실 되게 이상한 게 발견이 돼요. 자, 뭐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어떤 게 발견되냐면 이거 여기 아니구나. 다시. 자, 요쪽에다가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원래 아까 이 논리적인 모양이 어떠냐면 공동소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채우려고 했느냐? 집단소송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한번 해보자라는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얘의 한계는 뭐냐면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개선에 어떤 동기부여를 못한다. 비용 문제 때문에. 근데 집단소송은 이것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소송이라는 건 잘 보니까 비용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얘가 이거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런 대안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지문의 허점입니다.
잘 보다 보면은 모의평가 지문이든 수능 지문이든 간혹 가다가 논리적인 허점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이 그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그 다음 번 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이랑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자, 먼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서 기업의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됐대요. 자, 사실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단어를 모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합니다. 왜냐면 요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쉬운 강의를 듣는 거니까 이걸 좀 모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계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느냐, 즉 돈을 얼마큼 벌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증서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혹은요, 미래에 성장할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이 자꾸자꾸 비싸져요. 근데 반대로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그 회사에 미래 잠재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뻥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억의 손해를 봤는데 우리 100억의 이득을 봤습니다 라고 조작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주식을 샀을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았는데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산 주식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문장이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보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집단소송에 어떻게, 즉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분을 받아들였느냐, 즉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의 어떤 범위를 지금 설명해 준 거죠. 오로지 한 개예요. 주식 관련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봤던, 즉 이 지문의 셋째 단락에서 봤던 공동소송의 단점, 한계가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세게 때려서 그 기업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못해요. 뭘 못하냐고요? 우리나라는 아까와 같은 사례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요 지문 안에서는요. 알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 지금 집단소송을 수용은 했으나 앞의 사례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자,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정보 피해에 관해서, 자, 소비자 분쟁은 우리가 봤던 사례랑 상관이 없지만 개인정보 피해는 어때요? 아까 봤던 A 회사랑 갑의 사례에 해당하지. 여기서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었는데 단체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중지를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즉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어떤 소비자들 혹은 어떤 이용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두 개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좀 그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수능 지문은 보다 보면 뭐 모의평가도 마찬가지고 꽤 있어요, 이런 지문들이. 자, 어쨌든 자, 여기는 뭐 또 선생님이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넘어갈 건데요. 자, 요거는 전체적인 정리예요. 이 전체적인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한 걸 잘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정의, 그 다음에 단점, 한계, 그 다음에 정의, 뭐 단점 이런 거 있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는 이런 단어들이 지문 속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문장에다가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항목화라고 하는데 정보들이 많은 지문들은요. 이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놓으면 지문을 나중에 기억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정 못하겠으면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항목화하는 거는 연습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가 이걸 바로 뭘 알 수 있느냐? 맨 앞에
사례가 나왔고 그 뒤에 이럴 때 공동소송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바로 나와 있네요. 구체적인 사례 제시하고 그에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그다지 뭐 설명의 필요가 없어 보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2번과 5번 두 개를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한다는 것은 선정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이 다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전체냐 아니면 소송에 참여한 일부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라는 말이 좀 모호한 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는 아까 뭐밖에 없었냐면 단체 소송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적절하지가 않구나. 답이 2번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5번을 보시면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했어요. 이거는 뭐 가능한 얘기죠. 집단 소송 정의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승소했을 때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다. 즉 전체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집단소송이 공동소송의 문제를 해결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뭐 쉽게 얘기하면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공동소송은 하고 이 말 나왔냐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소송하면은 지문 가서 이 말 나와 있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공동소송은 뭐였다? 집단소송은 뭐였다?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암기력이. 근데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문에 논리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은 공동소송이 가진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 그 한계를 집단소송 이렇게 해결을 했어. 이런 논리가 한계가 뚜렷하게 머릿속에 성립이 된 사람은 딱 5번을 보면 바로 맞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체 소송이 나왔는데 얘는 아무것도 해결 안 하네. 왜 그렇지? 아,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면 정보들을 단순 암기한 게 아니라 논리에 맞게 끼워 맞추기 때문에 가장 잘 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네요. 기억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기억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막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이 뭐였느냐.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공동소송을 해서 공동소송한 게 지금 지금 운영중지랑 피해배상 청구한 게 지금 뭐였냐면 A였어요. 자, 내려갑시다. 바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기억을 왜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조건이요. 첫 번째는 운영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죠? 피해가 점점 더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우리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라. 그 배상하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그 회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죠. 자, 살펴보면은 자, 4번 볼게요.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해서 이거 이미 잘못됐죠. 판매 아니죠. 자기들의 관리를 잘못한 것뿐이죠. 그래서 경각심을 촉구한다. 자, 경각심 촉구하는 거는 뭘 갖고 하는 거냐면 이거 계속 유출되면 돈이 엄청나게 깨질 수 있구나. 이런 걸로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허술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고3들이 보는 혹은 이제 20살, 21살들이 보는 국어시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허술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번 니은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선생님 머리가 나빠요. 자, 니은 또 가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이랑 단체소송 제기 있습니다. 다시 내려갑시다. 바빠요. 아이고, 벌써 끝이 나면 안 되는데. 자, 니은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2번, 5번 두 개 보죠. 2번.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소송도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5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배상의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가능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공동소송과 집단소송.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협회가 있다는 거는 협회, 단체예요. 자, 우리가 수능 지문이나 모의평가 지문의 특징인데요.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안 반복해요. 그래서 협회라는 말이 안 보이니까 이건 단체가 아니라고 이상한 착각을 하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자,
내용적으로 잘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공동이랑 집단 소송밖에 안 돼요. 협회 간의 소송은 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소비자 분쟁,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만 한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률 보시다시피 78%잖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지문을 굉장히 빨리 보고 나름대로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세 덩어리를 표현해서요. 그냥 뭐뭐뭐 들어있다. 단순하게 내용만 머릿속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앞뒤 조직 관계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쉬운 지문이지만 그러나 좀 꼼수를 부리는 친구들한테는 답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